엔화 약세가 진행되고 있는 일본 경제의 미래는 앞으로 관광 국가로 가는 길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일본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것은 악영향만 끼칠 것으로 보이는 엔화 가치 하락입니다. 2013년경 아베노믹스를 비판했던 사람들의 기본적인 인식은 수출이 늘지 않는 엔저는 지속적인 경기 부양 효과가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이러한 주장은 일본에서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예측은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지난 12월 14일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일본의 의류 대기업들이 해외 현지의 인건비 증가와 엔저 등의 이유로 일본 내 생산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자국으로 회귀하는 이유는 엔저와 해외 현지의 인건비 상승도 있겠지만 문자 그대로 싼 일본이 기업 부분의 행동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고 있음을 전하는 소식이었습니다. 물론 의류업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실그로 인한 공급망 혼란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경영 안정을 위해서 자국 내 생산을 목표로 움직이고 있는 측면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보도된 일본의 의류 대기업은 앞으로 일본 내 생산 비율을 현재 10%에서 50%로 끌어올릴 방침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12월 15일 국제결제은행이 발표한 2021년 11월 시점에서 엔화의 실질 효율 환율은 약 50년 전과 같은 저가 수준에 육박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맞춰 일본 기업들의 행동도 50년 전 모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무엇보다 생산 비용에만 주목한다면 해외보다 일본 내 생산 비용이 여전히 높습니다. 그래서 일본 기업들은 자국 내로 회귀한다는 것은 주문, 생산, 납품 등의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고 기회 손실을 줄여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비용 차이는 상쇄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의 임금 물가가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만 임금이 오르지 않는 상황이 계속될 경우 생산 비용에서만 보더라도 일본은 싸다라는 이미지를 갖게 하는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일본은 싸구려 이미지를 살려 상품을 해외로 수출하게 될 것입니다. 명색이 G7에 포함된 국가가 이런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는 것은 눈길을 끌만 합니다. 덧붙이자면 일본이 이러한 싸구려 이미지를 살려 수출하게 될 것은 재화뿐만 아니라 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서비스는 재화와 달리 복잡한 제조 공정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만큼 다이렉트로 싼 일본이라는 매력을 외국인에게 발산하기 쉬울 것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이미 아베노믹스로 불렸던 경제정책 운영 속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아베노믹스 하에서 엔저 환율의 영향을 크게 받아도 제조업 관련 수출량은 거의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무역수지 개선은 없었고 단순히 소득 유출이 늘어났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서비스 수지에 관해서는 여행 수지가 대폭 확대되면서 만년 적자에서 흑자화로 변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조업과 형태는 달랐지만 외화를 획득할 수 있게 했던 방일 외국인은 일본에 있어서 훌륭한 수출 품목 중 하나였습니다. 아베노믹스 하에서 엔화 약세가 실물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것은 재수출이 아니라 여행 수지를 축으로 하는 서비스 수출이었습니다. C19 영향으로 연간 2조엔이 넘는 여행 수지 흑자가 소실된 것은 이를 기대했던 일본의 요식업 및 숙박업 등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인바운드를 이끌었던 엔화 약세는 지금도 건재합니다. C19가 없었다면 방일 외국인 수는 과거 최고치를 계속 갱신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에 보도된 바와 같이 제조업이 일본 내 생산으로 회귀하는 것을 본격화하고 있다는 것은 애프터 C19 시대에 일본이 여행 수지 흑자화를 달성하기 위해 값싼 일본의 미래를 보기 좋게 포장한 후 관광 입국화 정책으로 홍보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21년을 돌이켜보면 세계 경제가 급격히 회복되는 상황 속에서도 일본 경제는 회복이 지연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본 정부가 의도한 것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결과 물가나 임금 상승률에 있어서도 한국이나 중국, 미국과의 격차는 더욱 커졌습니다. 이는 애프터 C19 시대에 본격적으로 돌입할 경우 일본인에 비해 구매력을 현저히 높인 외국인들이 일본으로 대거 몰려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미 외국인에게 인기가 높은 초밥집 등을 중심으로 도쿄 도심의 유명한 음식점의 가격이 상승하고 있었지만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은 외국인의 소비 및 투자 의욕의 대상이 쉬운 것부터 차례로 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일반 물가 전체에 파급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탈리아의 베네치아와 같이 많은 재화 및 서비스가 비거주자용으로 만들어져 가격이 높아지는 이른바 관광지 가격이 되는 케이스도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에 따라 일반 물가까지 오르는 것 자체는 엔화가치 상승을 초래하는 것과 같아서 자연스러운 조정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일본에 사는 일본인들에게 행복한 일로 연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방일 외국인이 많아지면 좋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그것밖에 길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관광 입국화 정책은 일본으로 유입하는 외국인들에게 힘쓰는 경제입니다. 일본 내 거주자의 소비와 투자를 늘리고 그 사회적 후생을 높여가는 것은 새로운 과제로 부상하게 될 것입니다. 현실 세계에서 보면 적어도 관광으로 먹고 사는 나라가 세계에서 영향력을 가진 국가로 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 일본이라는 나라의 전체상을 논의하는 것에서 벗어나 엔화 환율 전망이라는 화두로 눈을 돌렸을 경우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행 수지를 중심으로 한 서비스 수지의 흑자화를 염두에 두면 관광 입국화와 함께 일반 물가가 상승하는 미래도 나름 예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 실효 환율로 본 엔화 가치가 지금처럼 반드시 명목 기준으로 조정되지 않게 되는 미래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애프터 C19 시대에 일본 정부의 경제 조정 정책이 먹혀들지 않으면서 일본의 일반 물가 수준이 관광지 물가 수준으로 상승하게 되면 임금이 오르지 않은 일본인들은 더욱 힘든 생활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피커TV였습니다.